이번에는 9, 10강 오늘의 주제는 KPI입니다. KPI는 영문으로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는 기본적으로 기업 또는 조직의 주요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번에 이제 비영리 임의단체를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비영리 임의단체를 운영했을 때 어떤 성과를 냈을 거냐.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좀 핵심 성과 지표로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기술의 발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영리 임의단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측정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올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또 발전시켜 나가고 이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성과를 좀 더 올리겠다는 사업 목표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반적인 부분을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을 KPI라고 합니다. KPI를 이론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여러분께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회사는 오프라인 수업 때는 이 CEO가 직접 와서 특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의 KPI가 뭔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주느니 받느니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던키기프트라는 청년 창업 기업이고요. 지금 한 23살, 98년 정도 됐으니까요. 23살 정도 된 CEO가 창업을 하고 이제 2년 차를 맞이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의 동기입니다. 시장의 문제점을 잠깐 보시면 2017년 카카오 선물하기가 거래액이 1조를 만들었대요. 여러분들도 가끔 카카오 선물하기 하시죠? 친구들끼리 생일 선물을 한다든가 간편하게 보낼 수 있고 받는 이런 카카오 선물하기가 연간 거래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2017년이었으니까 아마 이제는 더 큰 시장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 카카오 선물하기는 좀 약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고맙긴 한데요. 솔직히 나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이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인데 제가 여름이 생일인데요. 여름의 생일이니까 여름 때 돼서 생일 선물을 이제 가끔 축하한다고 보내주시면 대부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보내세요. 그래서 제 몸이 좀 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음료를 여름에도 웬만하면 찬 음료를 잘 안 먹고 맥주 같은 거 별로 못 먹고 이런데 아이스크림 케이크 한두 개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마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면 남질 않거든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간단한 넥타이라든가 벨트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가 선물했다 이런 걸 좀 아는데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먹고 나면 끝이잖아요. 이런 약점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장이 1조 시장이라면 과연 1조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기분이 좋고 이 선물에 대해서 고마워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 회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니 잘 먹어야 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게 다 대부분 감춰요. 아, 그래? 왜 이렇게 홍삼들을 보내는 도대체? 이제는 좀 집에 뭐 없어 물어보고 보냈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이제 무작정 보내니까. 아니 건강식품 딱 그러면 나 이런 거나 모르고 홍삼밖에 생각이 안 나. 와, 홍삼하고 배도라지, 인삼. 내가 열이 많아서 인삼을 안 먹거든요. 아니 잘 먹어야 너. 네, 지금 이상민 씨가 얘기하죠. 이상민들 씨의 받는 이의 속마음입니다. 채권자들이 보내주시는데 대부분 겹친다. 그리고 자기 열이 많은데 맨날 홍삼, 배도라지 이런 것만 준다. 근데 이 보내는 이의 속마음을 한번 보시면 이분도 할 말이 있어요. 특별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건강식품 딱 그러면 뭐라? 홍삼밖에 생각이 안 나. 나도 다양한 걸 해주고 싶은데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그리고 영양 굴비를 줄 수 없는 거고 힘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혼자 뭐 음식을 해먹는지 안 해먹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영양분비가 뭐 냄새가 난다는 경우도 있고, 뭐 가짜인다는 얘기도 있고, 양이 적다, 뭐 큰 건 맛없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건강보조식품에서는 정관장 주고 욕 먹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뭐 욕은 안 먹으니까 그래서 보내는데, 받는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 안에 이런 시장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뭐 해결 방안을 이상민 씨가 제시를 합니다. 자, 이제는 집에 뭐 없냐고 물어보고 보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속마음이죠. 여러분들도 선물을 하기 전에, 요즘은 신세대니까 너 생일이니까 축하해, 뭐 줄까, 뭐 선물할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뻔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됐어, 무슨 선물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상민 씨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더라,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회사는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물을 담아 보내는 선물 고르기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여러 개의 선물을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해피한 나의 생일. 어? 선물? 케이크만 벌써 30개째. 먹고 또 먹는다. 지긋지긋해! 선물 주고 욕먹지 마세요. 덩키 기프트. 덩키 기프트 앱을 실행하고 마음에 드는 선물 리스트를 담고 또 담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작성 후 문자 또는 각종 SNS로 전송. 원하는 선물을 골라서 받을 수 있네? 이제 드디어 케이크 탈출이다. 아니, 나도 덩키로 선물 보내야지. 선물 주고 욕먹지 말자. 덩키 기프트. 네, 보시다시피 보내는 이가 선물을, 여러 개의 선물을 보내고 그 중에 상대가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인이면 저 친구가 뭐 화장품을 좋아할지 향수를 좋아할지 뭐 건강보조식품을 좋아할지 어깨가 아프다는데, 뭐 이렇게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선물을 여러 가지를 보내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낼 때 굉장히 간단하죠. 선물 딱딱딱 고르고 그 다음에 보낼 메시지를 입력해서, 꼭 메시지를 써야 됩니다. 이 회사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는 방법이 이메일도 되고요, SNS도 되고, 카톡을 이용해도 되고, 왜냐면 링크가 걸리기 때문에 URL을 복사해서 그냥 쭉 보내면 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받는 일을 보시면 이제 근하신년 왼쪽에 이제 보시면 근하신년 관련된 이미지가 왔고요. 그래서 받으신 선물 꾸러기를 보니까 이렇게 선물이 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택배 주소를 직접 치고 그 다음에 답장 메시지를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잘 받았고 이런 부분들 너무 신경 써서 고맙다, 이렇게 이제 답장 메시지를 보내면 끝나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나마 상대가 이제 배려를 해서 3-4개 정도의 선물을 보냈고, 그 중에 그나마 이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행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할 텐데요. 이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행복하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서비스의 특장점을 보면요, 우선은 전화번호로 선물 보내는 겁니다. 상대의 주소를 몰라도 돼요. 이제 성인이 돼서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비서실이나 이래서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뭐 선물 보내려고 그러는데 저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는데, 자그만 선물이라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불러주십시오, 이래요. 그럼 민망하잖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뭐 주소를 굳이 여기서 제가 어디 서울 어디 무슨 구에 무슨 동에 사는 어디고요, 몇 층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너무 뻔뻔해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껄끄럽고. 그래서 안 물어보고 보내면요, 뭐 옛날 회사로 가고 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 던키 기프트로 선물을 보내면 모바일 전화로 그냥 전화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냥 SNS로 보내도 되고 또 이메일로 보내도 되니까 카톡으로 그냥 연결해서 간단하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선물을 고르는 장점이죠. 그래서 상대한테 뭐 김을 보낼까, 건강보조식품을 보낼까 하다가 김도 보내고 건강보조식품도 보내고 또 뭐 향수같이 화장품이나 이런 거 간단한 선크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이 생각지 못한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다양한 선물을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송 스트레스가 없어요. 배송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명절 당일날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막 지내려다 생각해보니까 은사님의 고등학교 은사님한테 선물 보내는 걸 까먹었어. 아이고야, 인사도 못 드리고. 그때 이제 던키 기프트로 선물을 보내면 그날 선물은 배송이 안 되더라도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 은사님,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추석 때 잘 보내시고 이렇게 하고 추석 끝나고 뵙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 담아서 마음의 선물 보냅니다. 하고는 이제 또 선물을 여러 농수산물도 하고 캔도 하고 뭐 건강보조식품도 하고 이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선물을 보내면 배송이 언제 될까요? 추석 배송은 일주일 후입니다. 왜냐면 추석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택배 기사님들도 쉬셔야 되고 막 이래서 일주일 후에 간다 하더라도 은사님이 그 선물을 받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송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보통 직접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왜 안 와? 뭐 내일 뭐 새벽 배송인데 아니면 그날 배송인데 왜 안 와? 당장 필요한데 이러지만 선물은 당장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송 시간에 쫓기지 않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후불제입니다. 후불제는 뭐냐면 상대가 선물을 고르기 전까지는 제가 결제할 수가 없어요. 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거는 45,000원, 어느 거는 49,000원, 어느 거는 51,000원, 어느 거는 39,000원.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걸 고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보내놓고 상대가 고르면 그때 가서 제가 결제하는 후불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됐든 결제 시간 타이밍이 오래 걸리는 걸 서로 알기 때문에 배송의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물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이제 보내는 메시지를 꼭 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받는 메시지도 받는 분이 또 답장 메시지를 꼭 쓰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굉장한 선물 문화, 올바른 선물 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때 보면 가끔 이제 추석이나 설 때 선물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딱 보면 벌써 뭐 사과 같은 거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뭐야? 그러면은 이거 선물 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왔는지 잘 몰라. 그죠? 택배로 왔으니까. 그리고 막 뜯어가지고 막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포장지를 버리기도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거 고맙다고 리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또 거의 없어요. 너무 당당하게 받게 되고, 그리고 뭐 조직으로부터 오면은 보낼 사람도 없어요. 뭐 어디 협회장이 보냈다. 그러면 그 협회에서 보낸 거니까 협회 전체에 대고 뭐 감사다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회장님한테 직접 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히 받습니다. 이게 올바른 선물 문화는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건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마음을 전하는 선물보다는 너무 이제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5조 시장이 되거든요. 추석과 설 때 선물 시장이 5조가 되는데 카카오 선물하기 빼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B2B 시장이 5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5조 시장이 정말 올바른 선물 문화가 정착이 돼 있느냐, 그건 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돼서 이런 감사 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해서 올바른 선물 문화 정착되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의 주소를 묻는, 아까 뭐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또 안 물어보고 무조건 보낼 수도 없는 건데, 이제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바른 선물 문화가 정착이 될 거다.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B2B 솔루션이 있어요. 뭐 정식 개발은 완료됐고요. 던키기프트 c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앱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영 운영을 하고 있고 입점 메뉴 개설은 알리바바, 네이버 이런 데서 이 서비스를 하려고 이제 영업을 할 겁니다. 올해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라인, 위챗, 소셜 커머스라든가 이런 카드 회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런 솔루션을 달아놓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냐. 특히 카카오 선물하기를 이 서비스를 갖다가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죠? 예, 이거는 B2C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니까 이 던키기프트가 바라는 그 고객층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특히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 선물하기 이 대신에 이 B2C 솔루션을 써서 던키 이 기프트 앱에 들어와서 선물을 보내고 뭐 이런 이제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B2B 솔루션의 목적이고요. B2C 솔루션이고 B2B 솔루션도 있어요. B2B 솔루션도 이제 정식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요. B2B 솔루션은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리츠 종금 증권에서 선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선물을 보낸 거죠. 그리고 고객이나 아니면 기업, 노조에서 이렇게 단체로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 모 구청 문화센터에서 한 120명 되는 직원들한테 이걸 뿌려서 단톡방에 뿌려가지고 4시간 만에 모든 주소가 다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주소 물어봐야 되고 선물 주면 이거 주면 왜 여기 줬냐 저거 주면 왜 저거 줬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한 열 몇 개를 고르더라고요. 열 몇 개를 골라가지고 뿌려준 다음에 그 중에 하나 골라라. 뭐 이런 형식의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 4시간 만에 신청이 이제 마감되는 이런 B2B의 비전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회사는 던키기프트고요. 법인 설립일은 2018년 1월 3일입니다. 그 대표이사는 박주환이고 현재 박주환 대표는 군대가 있습니다. 뭐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임시로는 이제 휴업이 돼 있는 상태고 이 휴업을 하면서 아직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테스트만 해봤고요. 그러면서도 2년 동안 매번 흑자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었고 그래서 2017년에 예비 창업을 했고요. 2017년 1월에 예비 창업 시작해서 프로토타입을 7월에 개발을 하고 던키기프트 시제품 개발 및 프로세스 수정을 11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2월에는 이노비즈 협회 대상으로 해서 B2B, O2B 뭐라고도 하고 뭐 B2B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린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한 효과가 났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선물이 사과 몇백 명, 300명 정도한테 보냈던 것 같은데요. 사과하고 기본적으로 건강보조식품, 홍삼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특이했는데 독일산 가위였어요. 근데 70% 정도가 독일산 가위를 선택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설 때 가위를 선물하는 아주 이상한 경우가 생겼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설 때는 가위를 그냥 선물하면 이게 무슨 의미지? 칼과 가위를 설 선물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설 선물을 이렇게 섞어서 보내니까 그 중에서 고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고르시는데 나는 뭐 집안에 사과도 많고 건강보조식품 먹지 않는 것도 많은데 이런 독일산 가위는 사기에는 좀 아깝고 이거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200세트가 나갔으니까요. 그 300세트 중에. 그래서 이런 이제 특이한 어떤 상품을 판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게 사기에는 뭐하고 받고 싶은
이런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향수도 대부분 그렇고요. 좀 비싸고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이걸 사는 것보다는 선물하면 좋겠다. 물론 넥타이도 있을 수 있지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절로 그러니까 터지는 소화기도 있고요. 근데 그 소화기 저절로 터지는 거면은 부엌 뒤에다가 갖다 놓고 혹시 깜빡했을 때 우리 집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끄덕이고 집에 들어가면 사지 않아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로 받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안전용품들, 호신용품들, 호루라기라든가 스프레이, 치안 대비용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발굴을 해서 선물에 끼워 넣으면 효과가 굉장히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마진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마쳤고 특허 출원을 했고 그리고 서울에도 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회사죠. 자, 이렇게 이제 던키기프트의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KPI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회사가 어떤 KPI를 갖고 있고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